자,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과학 수업 총 정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과 우리 생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도 마저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온도와 입자의 운동입니다. 온도란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걸 온도라고 했죠. 그래서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입자의 운동은 온도에 따라서 운동 정도가 달라졌어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할수록 물체의 온도는 높고 입자의 운동이 둔할수록 물체의 온도가 낮다라고 배웠죠? 자, 열의 이동 방법 3가지가 있었습니다. 주로 고체에서 일어나는 입자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게 차례로 전달하면서 열이 이동하는 전도 현상. 그래서 뜨거운 국에 숟가락을 담가두면 나중에 숟가락이 뜨거워지는 이유. 추운 날 금속으로 된 의자는 나무로 된 의자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는 이유. 왜? 금속으로 된 의자는 전도가 높은 물질이기 때문에 나무에 앉아있을 때보다 우리 몸에 있는 열을 더 빨리 빼앗아 가서 이 전도성이 높은 금속으로 된 의자가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이어서 자, 액체와 기체에서 입자가 직접 이동해서 열이 전달되는 방법인 대류 현상이죠. 그래서 주전자로 물을 끓일 때 아래쪽만 가열해도 이 아래에 있는 물이 대류 현상으로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물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물 전체가 뜨거워지는 이유. 방에 난로를 아래쪽에 켜두면 방 전체가 이 대류 현상으로 인해 기체가 직접 열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방 전체가 따뜻해지거나 마찬가지로 에어컨을 켜두면 이 입자들이 직접 열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방 전체가 식어지는 이유. 이어서 열이 물질에 도움 없이 열이 직접 이동합니다. 이거 뭐라고 했죠? 복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난로에 가까이 있으면 따뜻함을 느낀다든지 태양열이 지구로 바로 다이렉트로 온다든지 그늘보다 햇볕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따뜻함을 느낀다든지 이거 다 열이 직접 이동하는 복사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냉난방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난방기는 어디에 설치하죠? 아래쪽에 설치하고 냉방기는 위쪽에 설치합니다. 자, 왜? 난방기는 따뜻한 공기가 나오죠. 이 따뜻한 공기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고 이 냉방기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대류 현상이 잘 일어나서 난방기는 아래, 냉방기는 위에 설치합니다. 자, 이어서 물체와 물체 사이에서 열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걸 뭐라고 했지? 단열. 열의 이동을 막아요. 단열. 단열을 하면 열의 이동을 막음으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겠죠. 열의 이동이 없으니까. 전도, 대류, 복사 이거 다 열의 이동이죠. 이러한 열의 이동을 모두 막으면 단열이 잘 되고 단열을 이용하는 예로는 보온병, 우리 이중창, 스타이로폼, 아이스박스 등이 있습니다. 자, 보온병이 예시로 나와 있네요. 이중벽으로 이 보온병을 만들어. 그래서 이중벽에 진공 공간을 만들어요. 공기가 없는 상태야. 공기가 거의 없어서 전도와 공기가 없어요. 공기 입자들이 열을 가지고 이동하지 못해요. 대류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한다. 자, 그리고 이 보온병 안쪽에 은도금으로 벽면을 만드는데 이 은도금으로 만드는 이유는 복사에 의한 열이 밖으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자, 열평형 갈게요.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켜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두 물체의 온도는 같아지게 되죠. 열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를 열이 평형을 이루었다.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 다다랐다. 열평형. 열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한다고 했어요. 열을 얻으면 입자의 운동은 열을 얻었으니까 온도가 높아지겠지. 입자의 운동은 활발해지고 열을 반대로
이르면 입자의 운동이 둔해지게 됩니다. 온도 차이가 클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도 당연히 많겠죠.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을 잃어요. 왜?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니까 열을 잃고, 온도가 낮은 물체는 반대로 열을 얻어.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을 잃었으니까 온도가 낮아지고 입자 운동이 둔해지지만, 온도가 낮은 물체는 온도가 높아져요. 왜? 열을 얻었으니까. 그러면서 입자 운동은 활발해집니다. 열의 양,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잃은 열의 양은 온도가 낮은 물체가 얻은 열의 양과 같다. 이런 열평형 상태를 이용한 거는 온도계로 온도를 측정한다든지, 한약팩을 뜨거운 물에 넣어서 데운다든지, 냉장고 속에 음식을 넣으면 차갑게 유지가 된다든지, 생선을 얼음 위에 녹으면 열평형으로 인해서 생선이 차갑게 유지가 된다든지, 여름에 수박을 시원한 계곡물 속에 담가요. 그러면 이 수박도 시원해지가 된다든지, 이게 다 열평형의 이용. 자, 넘겨서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냈어요. 이거를 뭐라고 했죠? 온도라고 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입자가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래. 이 중에서 온도가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보면 되겠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 그럼 온도는 높은 거잖아요. 그럼 입자의 운동이 누가 제일 활발한지 볼까요? 그림이 흐릿하게 보이긴 하지만, 자, 가는 꼬리 개수가 하나. 자, 나는 꼬리 개수가 2개. 자, 다는 꼬리 개수가 3개. 자, 그럼 이렇게 꼬리 개수가 많다는 거는 입자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가에서 다로 갈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입자 사이 거리도 먼 거를 좀 볼 수 있어요. 그럼 입자 운동이 활발한 다가 온도가 가장 높을 것이고, 이 가나다 중에서 입자의 운동이 가장 둔한 가가 온도가 낮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가와 같이 주로 고체에서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게 차례로 전달되어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차례로 열이 전달돼, 그래서 끝까지 열이 전달되는 전도. 나와 같이 액체나 기체 상태 입자가 직접 이동해. 그래서 열이 전달되는 방법을 대류라고 합니다. 입자가 열을 이동시켜요. 다는 입자의 도움 없어요. 물질의 도움 없이 빛과 같은 형태로 열이 직접 이동하는 방법을 복사라고 합니다. 이 열의 이동 방법 3가지. 따뜻한 공기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가벼워. 가벼워서 어디로?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무거워.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 아래로 내려가므로, 난방기는 방의 어느 쪽에 설치하는 게 좋아? 자, 따뜻한 공기가 가벼워서 위로 가려고 하니까 아래쪽에 설치해야 따뜻한 공기가 아래에만 있지 않고 위에도 따뜻한 공기가 갈 수 있겠죠? 냉방기는 찬 공기가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위쪽에 차가운 공기가 나오도록 설치해야 방 전체가 쉽게 시원해질 수 있어요. 자, 7번. 물체와 물체 사이에서 열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것. 이걸 뭐라고 했지? 단열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 물체에 열이 이동하지 않으니까, 열이 이동하지 않다는 거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켰어. 시간이 지났을 때 두 물체 온도가 같아졌네.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시간이 지나서 온도가 같아지는 현상, 열평형. 자, 이어서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했어요.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하면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고 했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합니다. 자, 10번. 오른쪽 그림은 90도의 더운 물과 10도의 찬물을 접촉시켰어요. 그럼 열평형이 이루어지겠네요. 그쵸?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이 접촉했을 때 두 물체가 온도가 같아지는 현상. 자, 그럼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냈대. 이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더운 물과 찬물을 접촉시켰을 때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요? 열은 더운 물에서 찬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럼 더운 물은 열을 잃어서 온도는 낮아지게 되고 찬물은 열을 얻어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문제 볼게요. 더운 물의 입자 운동은 어떻게 될까요? 더운 물은 열을 잃어서 온도가 낮아졌어.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입자 운동이 둔해지고 찬물은 열을 얻었어. 온도가 높아졌어. 그래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5.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한번 볼까?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는 건 온도가 쭉 지금 일정하게 유지되는 평형을 이루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온도가 쭉 두 물체의 온도가 쭉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어디야? 자, 여기 한 6분 지나 한 7분 정도 걸리네요. 열평형을 이루는데 4분이 아니라 열평형을 이루는데 7분 정도 걸린다. 찬물이 잃은 열의 양? 찬물은 애들 열을 어떻게 한다고 했지? 열을 얻고요. 더운 물은 열을 잃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정답 같지만 찬물이 얻은 열의 양과 더운 물이 잃은 열의 양은 같다가 맞기 때문에 X입니다. 자, 그대로 넘겨서 자, 열량. 자, 열량이란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하고 단위는 칼로리 또는 킬로칼로리를 씁니다. 1킬로칼로리는 뭐냐? 물 1kg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이따 비열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열량과 온도 변화 봅시다. 자, 질량이 같을 때 가랑 나. 봐봐. 지금 물 1kg으로 질량 같죠? 이때 열량, 이 물에 가해주는 열의 양이 크면 클수록 온도 변화는 어때요? 그치, 크죠. 우리 가정에서 불꽃의 세기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열량을 세게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이 물의 온도 변화는 더 커져서 빨리 우리 물을 끓일 수 있죠. 질량이 같을 때 열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크다. 자, 이번엔 온도 변화가 같아요. 가랑 다 볼까? 온도 변화가 1도로 똑같아. 1도가 변했어. 이때 질량이 클수록 가해주는 열량이 크다. 당연히 질량이 많으니까 가해주는 열량이 커야겠죠. 같은 온도만큼 변화시키려고 할 때. 자, 이번엔 같은 열량을 가했어요. 나다. 똑같이 2kcal라는 같은 열량을 가했지만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겠죠. 우리 물 끓일 때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안 끓죠. 질량이 클수록 온도가 높아지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비열, 어떤 물질?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이거를 비열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1kcal는 물 1kg 기준이고 비열은 물이 아닌 어떤 물질. 이문의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열 공식은 이렇게 돼요. 비열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분의 열량이다.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해요. Q는 MCT, Q는 MCT. 그래서 Q는 열량, M은 질량, C는 비열, 델타, 변화량을 말하는 거거든요. 델타 T, 온도 변화. 자, 비열의 특징. 물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고요. 비열이 작은 물질일수록 온도가 잘 변합니다. 왜? 비열이 작은 물질이라는 건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 높이인데 필요한 열의 적게 든다는 거야. 그럼 필요한 열의 적게 드니까 비열이 작은 물질일수록 같은 열량을 주더라도 온도가 잘 변하겠죠. 가열 시간이 같으면 물질의 가한 열량이 같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온도 변화가 큰 물질이다. 같은 시간 동안 온도 변화가 많이 변했어? 그럼 비열이 작다는 거지. 필요한 열량이 적게 드니까. 같은 시간 동안 가열해도 온도 변화가 크게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거 교과서에서 실험할 때 했는데 비열의 크기는 식용유보다 물이 더 크다. 그래서 식용유는 온도 변화가 크게 나타났지만 물은 온도 변화가 작게 나타났다. 질량이 같을 때 같은 열량을 가한 경우 온도 변화가 큰 물질일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 그러면 이거 왜 걸렸네? 비열이 작습니다. 온도 변화가 큰 물질일수록 비열이 작다. 비열이 같아요.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크다? 그러면 조금 있는 거지. 질량이 작다. 자, 비열에 의한 현상. 물은 비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아서 다양한 현상을 일으킵니다. 몸속에 있는 물은 외부 온도의 급격한 변화에도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 물은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체온이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낮에는 모래랑 물 중에 비열이 물이 더 커요. 그래서 물은 온도 변화가 적지만 모래는 온도 변화가 굉장히 커. 그래서 낮에는 모래 엄청 뜨겁고 밤에는 모래가 또 엄청 차가운 거야. 온도 변화가 커서. 낮에는 그래서 모래가 바닷물보다 따뜻하지만 밤에는 모래가 바닷물보다 차가운 거예요. 해안 지역은 내륙 지역보다 일교차가 작다. 왜? 해안 지역은 물을 끼고 있으니까. 넘겨서 육지보다 바다, 물을 품고 있으므로 비열이 커요. 그래서 해안 지역에서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이 붑니다. 볼까요? 자, 왼쪽은 낮이고 오른쪽은 밤입니다. 자, 낮에는 육지가 비열이 작아서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요. 반대로 비교적 바다는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이 공기 입자들의 그 운동하는 대류 현상이 어떻게 공기들이 이동을 하느냐? 자, 이렇게 이동을 해요. 뜨거워진 공기는 육지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비교적 차가운 공기는 바다 쪽에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순환을 하게 되며 지표면 쪽에서 봤을 때 그럼 바다에서 바람이 불죠. 바다에서 바람이 부는 무슨 풍? 해풍이 불고 반대로 밤이 되면은 육지에서 공기가 비교적 차가워져서 무거운 공기가 밑으로 내려가고 비교적 육지에 비해 바다의 공기는 따뜻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기순환이 이렇게 돼요. 그럼 지표면에서 봤을 때 육지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육풍이 불게 되는 거죠. 열팽창 갈게요. 물질에 열을 가할 때 물질의 길이 또는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 열을 가하면 물질이 길이가 길어지고 부피가 커져요. 열팽창, 열받아서 팽창이에요.
물체에 열이 가해지면 물체를 구성하는 입제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 물질 안에 이루고 있는 입자들끼리 거리가 멀어져 길이 또는 부피가 증가합니다. 고체 열팽창, 열에 의해서 고체의 길이 또는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은 장치를 뭐라고 했지? 바이메탈이라고 했죠. 열을 가했을 때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집니다. 자, 바이메탈이에요. 위에 금속 A, 밑에 금속 B가 있어요. 자, 이때 A는 열팽창 정도가 커요. B는 열팽창 정도가 작아요. 자, 그럼 열팽창 정도가 크다는 거는 가열했을 때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야. 이해했죠?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가열을 시켜볼게. 보글보글 가열을 시킵니다. 그럼 가열을 시키면 자 늘어나겠죠. 늘어나는데 열팽창 정도가 큰 A는 B보다 더 많이 늘어날 거고 B는 열팽창 정도가 작아서 조금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 두 금속은 붙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떼어지지 못해요. 자, 그럼 어느 쪽으로 휘어지게 되죠? B 쪽으로. 어느 쪽? 열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휘어지게 됩니다. 자, 고체의 열팽창과 우리 생활. 그래서 기차의 철로나 다리 이음새의 틈을 둬요. 그래서 열팽창했을 때 철로가 휘거나 다리 이음새가 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병뚜껑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쉽게 열 수 있는 이유, 열팽창해서 틈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철근과 시멘트는 열팽창 정도가 비슷해서 건물을 지을 때 철근과 시멘트를 같이 사용해서 열팽창 정도가 많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열팽창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액체 열팽창, 열에 의해 액체의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 액체 종류에 따라 당연히 열팽창 정도가 다르겠죠. 이 열팽창도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어요. 수은이나 알코올의 열팽창을 이용해 온도계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액체도 열팽창을 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열팽창에서 위로 올라가고 온도가 낮아지면 수축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열팽창으로 병이 터지는 걸 막기 위해 뜨거운 여름에 이 음료수 안에 있는 음료수가 이 음료수병 안에 있는 음료수가 열팽창해서 꽉 차가지고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음료수를 가득 채우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풀이.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했을 때 이동하는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합니다.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만큼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어떤 물질? 비열이라고 하죠. 비열. 지워. 자, 물의 비열은 1kcal per kg 섭씨. 자, 물 1kg 온도를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은 1kcal다. 질량이 같은 두 물질에 같은 열량을 가했어요.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비열이 큰 물질일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 자, 열량이 같을 때 질량이 커요.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당연히 작겠죠. 물의 양이 많으면 쉽게 끓지 않아요. 온도 변화 작아. 4번. 지금 열량을 구하라는 문제네. 쌤이 아까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Q는 MC 델타 T. 이 Q는 뭔데? 열량, M은 뭔데? 질량, C는 뭔데? 비열, 델타 T는 뭔데? 델타, 변화량, 온도의 변화량, 온도 변화. 자, 그럼 Q는 열량을 물어봤으니까 질량 10kg 곱하기 물의 비열 1 kcal per kg 곱하기 섭씨 곱하기 온도 변화 20도에서
50도로 온도 변화를 시킨대. 그럼 몇 도? 30도 온도 변화하네요. 그럼 30도 하면 10 곱하기 1 곱하기 30은 300.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그래서 정답은 300킬로칼로리. 해안 지역에서는 낮에 육지의 공기가 바다의 공기보다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낮에 육지의 공기는 위로 가고 바다의 공기는 아래로 가서 어느 쪽으로? 바다에서 바람이 부는 해풍이 불고요. 해풍. 반대로 밤에는 육지의 공기가 바다의 공기보다 온도가 낮아.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고 비교적 따뜻한 바다의 공기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공기가 순환해 지표면에서는 무슨 풍? 육풍이 불게 돼요. 이와 같이 해풍과 육풍은 육지와 바다의 뭐 때문에? 비열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왜? 물, 바다, 육지, 모래. 이 모래와 물 중에 비열이 물이 더 커서. 물체에 열을 가할 때 물체의 길이 또는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을 열팽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체, 액체, 고체 중에서 입체 운동이 자유로운 기체에서 가장 크게 일어납니다. 물질에 열을 가할 때 팽창하는 까닭. 열을 가할 때 팽창하는 까닭은 열에 의해서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고 열을 얻었으면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운동은 활발해지면서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자, 오른쪽 그림은 가운데 구멍이 뚫린 둥근 금속 판이에요. 가열을 했어요.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금속골이 늘어나겠죠? 늘어나요. 자, 길이가 늘어나야 돼. 그럼 바깥쪽에 있는 이 금속거리를 이루는 이 길이도 늘어나겠죠. 밖으로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 구멍의 크기는 커지고 금속 바깥 둘레 크기도 커져요. 둘 다 커져요. 늘어나야 되니까. 자, 나머지 2개의 문제 남았어요. 조금만 힘내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인 A, 열팽창이 크대. 열팽창 커, B는 작아. 자, 그럼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 B가 붙어있는 바이메탈을 가열해요. 그럼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 A가 더 많이 늘어나야 돼서 어느 쪽으로 휜다고? B 쪽으로 휜다고. A가 더 많이 늘어나야 돼서. 그래서 B 쪽으로 휘어지고 또 냉각하면 어떻게 될까? 자, 열팽창 정도가 크다는 거는 온도 변화에 따라 부피 변화가 크다는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열을 얻고 이뤘을 때 부피 변화가 큰 거를 열팽창 정도가 크다고 해. 그러면은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이 열을 받았을 때 더 많이 늘어났지. 그럼 반대로 냉각하면 열팽창 정도가 큰 물질이 더 많이 수축하게 돼요. 부피 변화가 크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냉각시켜 볼게. 냉각시키면 열팽창 정도가 큰 이 A가 더 많이 줄어들어서 어느 쪽으로 휘어들어? A 쪽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이해했죠? 마지막 10번. 자, 고체와 액체의 열팽창에 의한 현상입니다. 전깃줄은 여름에는 열팽창에서 늘어졌다가 겨울에는 수축해서 팽팽해집니다. 철로나 다리 이음새 틈에는 자, 이 철로나 다리를 이루고 있는 고체가 여름에는 팽창해서 틈이 좁아졌다가 겨울에는 수축하면서 이 틈이 넓어지게 됩니다. X. 음료수병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병에 음료수를 가득 채우지 않아요. 왜? 액체도 열팽창하니까.
5. 이렇게 열과 우리 생활 정리해 봤어요. 우리 온라인 수업 우리 2학년 동안 들으면서 고생 너무 많았고, 이어서 오늘 축제 유튜브 영상도 잘 보도록 해요. 안녕.